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남자,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가 지난달 아내 맥킨지와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베조스의 이혼에 전 세계의 눈이 쏠렸습니다. 바로 100조 원이 훨씬 넘는 그의 재산 분할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조스의 재산은 1,37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5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베조스와 이혼해 그의 전 부인이 될 맥킨지가 벌써부터 세계 최고의 여성 부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산 분할로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재산 분할은 결혼, 그러니까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위자료와 별도로 혼인 이후 둘이 함께 모은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은 달라지는데요. 통상 혼인 이후 모은 재산은 50%씩 똑같이 나눠 갖습니다. 재산 분할은 귀책 배우자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와는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일종의 손해배상금인데요. 합의 이혼 시에는 별도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베조스의 불륜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합의 이혼을 할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는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재산은 50%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자녀 양육권과 함께 이혼 시 가장 중요한 합의 내용으로 꼽히는데요. 부부가 합심해 모은 재산은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이때 당장 처분 가능한 재산뿐 아니라 미래 소득도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 항상 플러스만 되는 건 아닙니다. 혼인 이후 생긴 부채는 이혼하는 두 사람이 함께 나눠 부담해야 하는데요. 다만 혼인 전 재산이나 부채에 대해선 단독 권리가 인정됩니다. 재산 분할 시 한쪽의 수입이 명확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쌓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전업주부라도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죠. 두 사람 중 재산 형성에 누가 더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것을 기여 비율이라고 합니다. 기여 비율은 그때그때 다른데요. 이혼 시 재산 분할 분쟁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기여 비율을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여 비율은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혼인 생활, 당사자의 연령, 재무 상황, 경제 능력 등에 따라 책정됩니다. 전국 5대 가정법원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1심 판결에서 재산 분할 비율이 절반 수준에서 결정된 경우가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에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사실상 이부진 사장이 재산 형성에 더 큰 기여를 한 이 부부관계에서 두 사람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판결났을까요? 1심 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 전 고문은 소송 초기 부인의 재산을 2조 5천억 원으로 추산해 절반가량인 1조 2천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이 사장 재산의 대부분인 주식이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요. 베조스와 맥킨지의 이혼은 물론 이부진 사장과 이무재 전 고문의 이혼 소송 결과도 확정되는 대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